이 매출 단위는요 100만원 단위로 만들었고요. 이 환경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선 ENT와 그 종속 회사들이 재무 정보로 이제 2019년도 6월 30일 이후 지배력 획득일 이후의 실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환경 부분은 2018년도 2019년도는 없다라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전에 뭐 건설이 제일 많다며, 근데 왜 건설이 여기 쏙 빠졌네?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건설은 걱정하지 마세요. 따로 빼놨어요. 왜냐? 많으니까. 70%니까 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제가 따로 뺐습니다. 자, 먼저 요업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업은요 순차적으로 1900억에서 2070억, 2060억으로 조금 올랐다가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콘크리트 부분도 아까 전에 11% 차지한다고 했는데요, 1800억 정도에서 1563억에서 2000억으로 다시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 회사 렌탈 부분은요 없었다가 2018년도부터 사업을 개시를 했나봐요. 1233억에서 1262억으로 증가를 했고요. 그 다음에 해운 같은 경우에는 하향을 했네요. 148억에서 121억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환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부터는 인선 ENT로 따로 분류를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은 하락을 역시 했네요. 229억에서 26억으로 그냥 뚝 떨어졌네요. 하지만 우리에겐 건설이 있다. 네, 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건설도 역시 100만원 단위고요. 이 토지 공급사는 건축과 토목을 합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기타 부분에서는요, 이게 아래에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확인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먼저 이 건설에서 국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1600억에서 1461억으로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였어요. 그런데 이 자체 공사에서는요 여기 3057억에서 1조 1151억까지 쭉 올라갔어요. 이 2018년도부터 이 자체 공사가 늘어나서 쭉 이어오는 부분을,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크게 반영을 했겠죠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기타 같은 경우에는 76억에서 3억으로 뚝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합계를 보면은요 4735억에서 1조 3016억으로 껑충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조금 그랬던 게, 이게 아무래도 2018년도에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, 그 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그렇게 크게 증가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서는 기저효과가 발생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. 45기는 2017년도고 46기는 2018년도, 47기는 2019년도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9641억에서 점차 올라가더니 1조 7067억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이 증가폭을 보면은요,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2018년도에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지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저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1171억 정도에서 2561억 정도 보였고요. 그 다음에 다시 2019년도는 1113억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98억이 증가가 되었어요. 하지만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는 1448억이 감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아무래도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뭐 인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사용했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기는 합니다. 건설, 유업, 폐기물 등 국내 산업 위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건설이라던가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발생될 시에 모멘텀이 될 수는 있지만 4차 산업과 관련된 사업이라던가 해외 매출이 빈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문재인 정권 3주년 특별 연설 및 스마트 시티에 관한 현 정권에 이제 연계되어 있는 수혜는 어떻게든 뭐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. 스마트 도시라던가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던가 일자리를 뭐 창출시킨다던가 폐기물이라던가 다양한 그런 모멘텀이 있기는 있지만, 역시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린 대로 정권이 교체되거나 건설에 따른 뭐 악재가 발생될 때는 다이렉트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,
기업의 주요 산업들이 이제 건설이라던가 폐기물적인 부분이라는 점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로 인해서 뭐 정부 정책이라던가 사회 현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회사 내부의 상황을 봤었을 때는요, 이게 아무래도 뭐 2020년 3월 뭐 대전 홍도동 재건축 사업 뭐 이런 부분이 있죠. 이런 부분에 관련된 정부 정책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돼요.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그리고 봄, 여름 시즌에서 가장 빠르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건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호재가 발생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모멘텀이 유지될 때 동안은 주가를 보유해도 좋다.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. 물론 누차 말하지만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. 전 주식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보시고 그래? 이 부분은 나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그러셔도 되고요. 아니야,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데 알뜰맨이 보고 있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 그러면은 그 관점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제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인선 ENT의 지분 34%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설령 정부 정책의 수혜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인선 ENT가 매출이 증대가 되고 뭐 호재, 매립지 사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폐기물 관련돼서 단가가 올라가거나 처리량이 늘어나거나 뭐 이런 호재들이 있잖아요. 이런 호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 호재가 사라지기 전까지, 그러니까 향후 3년에서 5년까지는 대폭 하락 막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. 뭐 꾸준히 유지되거나 아니면 호재가 유지되고 있다가 박스 구간을 만들다가 모멘텀이 발생될 때는 올라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이 주요 산업군이 뭐 요업이라던가 건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4차 산업과는 확실히 좀 대조되는 부분이 있죠. 그렇다고 이 4차 산업군을 만드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던가 이러면 또 그거와 뭐 어떻게든 뭐 모멘텀이 굴러가가지고 테마로 엮여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동산, 단순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장주라고는 판단되진 않아요. 정부 정책에 좀 따른 약간 테마성이 있는, 그래도 인선 ENT와 같은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, 나는 카카오처럼 아니면 나는 삼성처럼 꾸준히 가서 계속 들고 있어도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, 난 그런 거 사야지 그러면 IS 동선은 아닐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번에 뭐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한대, 뭐 대전에서 이 홍도동에서 뭔가 호재가 발생됐는데 그게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대. 그럼 당연히 사야죠.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오케이. 하지만 이 미래의 성장을 보고 이거는 성장주야,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이 최고야,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? 요거는 좀 기회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좀 손실이 되지 않을까. 물론 올라갈 수는 있겠죠. 인선 ENT가 막 엄청나게 막 호재가 돼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테마주처럼 막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럴 것 같다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. 진짜 만약인데 뭐 홍도동 건축하는 데에서 뭐 사고가 일어났다던가 아니면은 뭐 부동산 분양이 안 됐다라던가 아니면 정부에서 정책이 반대로 간다던가 이런 악재가 발생될 때는 분명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취업준비생은 뭘 준비해야 되냐? 경력직 취업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다. 민주당 정책을 보면은요,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. 이 스마트 시티에 관해서 IS 동서가 건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좋을 것인지 거기에 따른 분석 자료, 정부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고 앞으로의 정부가 이런 방향성으로 갈 것이며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시고 거기에 따른 제안서를 만든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.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해외 매출이 상대적으로 빈약해요. 없진 않아요. 있긴 있어요. 근데 제가 안 쓴 이유는 이제 빈약하기 때문에. 물론 이제 쓰고 싶었는데 칸이 좀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해외 매출이 발생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라는 지표를 확인했거든요. 요거는 사업 보고서 보시면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제안을 같이 하시면은
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. 아무래도 이 IS 동서에 매출이 작게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 기업의 약점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, 이 회사는 당연히 국내에서는 세. 근데 해외에선 약하네? 근데 해외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네?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해외의 파일을 좀 키울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하셔서 항상 말씀드리죠. 객관적인 지표라던가 아니면 세계 1위 기업을 역기획서를 한다던가 요렇게 제안서를 만들면은 취업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라노스 선생님의 추천주 IS 동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. 아, 정말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차트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. 저는 주린이거든요. 주식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차트 보는 게 조금 많이 서툴러요. 그래서 막 제가 감히 막 얼마에 들어가고 얼마를 목표로 하세요. 아, 저는 그런 거 못하고요. 이런 기업이다 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니까 이 기업의 분석, 방향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시면은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요, 기획서 잘 만드셔가지고 IS 동서를 원하신다면 꼭 이 회사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IS 동서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요. 여러분들,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하단 댓글에다가 이 기업 좀 궁금하다, 이 기업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은 뭐 원하는 거 기업 이렇게 올려주세요. 그러면은 제가 막 차트적으로 여기가 막 저항 구간이고 뭐 이 수익은 어디까지 봐야 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못해요. 금감원에서 전문가들한테도 금지를 하는 부분인데 일개 배우는 사람한테 그걸 하는 거는 저 뭐 이렇게 차고 가라는 거죠. 뭐 전 몰라요. 그리고 일단은 몰라요. 그거는 이제 다른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그냥 쉬운 거 있잖아요. 그냥 사업 보고서 있는 거 그냥 뜯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기업은 이런 기업이에요 라는 거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기업 있으면은 하단에 댓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? 자, 그럼 저는 다음에 알찬 기업 분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안녕!